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출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8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4.9%나 늘었습니다. 34.9%. 야, 작년 8월 같으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한 10%까지 갔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34.9%가 늘어났다는 것은 야, 대단하다. 예, 진짜 예, 우리 기업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발부둥 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기업인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찬사의 박수를. 사실 기업 진짜 어렵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에 기업은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는 산단공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에 가보면요, 임대문의가 여기저기 다 나부끼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여기저기. 이게 잘 나갈 때는요, 예, 임대문이라는 그 프랜카드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 다니고 지게차 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예, 파리만 날린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수출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수출은 늘어나는데 산다는 어려워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요, 몇몇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몇몇 대기업이 예, 수출을 독점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납품 단가도 올려줘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납품 단가도. 납품이라는 게 대기업하고 원천과 하천 관계가 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원자재라는 게 그렇습니까? 원자재는 폭등하는데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예,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적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실제로도 보면 수입 보세요.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34.9%인데 수입은 44%나 늘어났어요. 550억 6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작년에는 굉장히 줄었다면 거기에 비하면 수입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수입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쭉 늘어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예, 뭐 지금 보면 4월부터 보면 41.2%, 5월에 45.6%, 6월에 39.7%, 7월에 29.6% 계속 늘어나잖아요. 엄청 늘어나는 거 사실이에요. 엄청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예, 이게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무역 수지 자체는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6개월 연속 흑자는 났습니다만은 8월의 무역 수지는 16억 7천만 달러입니다. 16억 7천만 달러. 그전에 비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이게 무역 수지가 지난 6월만 하더라도 44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게 계속 줄어드는 게 7월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8월에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타격이 점점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뭐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역 수지는 점점 나빠지고 예, 급기야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견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중국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비중이.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31%로 늘어났어요. 31%로. 예, 아세안 비중은 거의 그대로죠. 16.5%니까. 유럽연합 비중이 좀 떨어졌죠. 10.1%. 미국 비중도 15.6%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예. 일본이나 중남미 비중도 예, 이게 크게 늘어나는 건 못 보여요. 근데 중국이 이게 30.5% 이렇게 가다가 다시 31%까지 넘어가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숫자예요. 점점 올라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점점 올라간다는 사실이. 예. 이게 중국이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감기가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건 여러분 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끌려간다. 그런 상황도 됩니다. 왜냐? 미중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미중 충돌은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철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군하고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예, 외교 전략을 아마 바이든이 펼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 우리에게 분명히 올 거예요. 예,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걸 보면 바이든의 전략은 엄청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예, 엄청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국의 어떤 비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조금 예, 저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좋은 거는 그런 건 있습니다. 1수출액이요. 지금 거의 23억 불 가량 올라갔습니다. 23억 불. 이것은 예, 우리가 아마 1수출액이 높아지면 이게 주가도 높아지거든요. 1수출액에 따라서 이게 1수출액의 어떤 그 추이를 쭉 보면 코스피 추이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저는 늘 볼 때 1수출액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코스피 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수출에 대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도 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 세계 어떤 투자자들은요.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를 바로미터로 삼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수출처럼 이렇게 월 단위로 예, 그리고 이게 10일이죠. 10일. 열흘 단위로 이렇게 계속 발표되는 지표가 잘 없어요. 게다가 통계에 대해서는 예, 선진국들이 많이 믿고 있는 편이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 특히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힘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위기를 구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